자,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지난 시간 배운 거 살짝만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지난 시간에 덧셈 정리, 그래서 덧셈 정리가 뭐였냐면 우리 A 합사건 B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얘는 이제 너무 공식으로 표현한 거고, 이게 뭐냐, A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을 구할 때 이렇게 진짜 구하면 돼. A 사건의 확률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B 사건의 확률을 더해. 그런데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지민이만 여기에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지민이 계산할 때 지수가 같이 들어왔어. 또 지수를 나는 들어오게 계산을 했는데 계산하는 과정에 지민이가 저기 같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내가 두 번 계산한 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줬다? 뭐 했다? 교집합에 대한 확률, 원래 그렇게는 표현하지 않고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빼주는 것이 필요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우리가 A와 B의 어떤 상황을 배울 때 얘네들이 배반 사건이야 이런 거 있었어. 배반 사건이 뭔디? 교집합이 없는 거. 곱사건이 공사건인 거. 그래서 겹치는 어떤 케이스가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여기가 결국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당연히 0이니까 뭐 뺄 게 없는 거고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공식이 두 가지 버전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은 뭐 되게 당연한 거다. 배반 사건은 뺄래야 뺄 게 없어가지고 그게 공식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서 두 줄인 거지. 뭐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일로 딱 왔는데, 물론 지난 시간에 이것도 배웠어요. 어떤 거? 여사건의 확률. 얘는 어떻게 한다? 1에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는 적어도 문제를 이렇게 푼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공식처럼 외우지는 말아라. 뭔가 직접 구하기 불편할 때 거꾸로 구하는 형태의 풀이법이다라고 생각해주는 게 훨씬 좋을 거고. 자, 이제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풀러봤더니 그 우리 교과서처럼 간단하고 쉬운 그런 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 생각에 우리 교과서는 진라면 순한 맛도 아니고요, 스낵면 정도에 매운 것 같아요. 그지? 근데 딱 요 교재 넘어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 진라면 매운맛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아니면 진라면 조금 중간 거 있던데 이름 뭐지? 중간 매운맛? 약간 매운맛? 뭐 있던데? 근데 몰라 그런 거? 약간 매운맛. 약간 매운맛? 그런 거 있더라고. 새로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 정도 맵게 해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풀어보자.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A와 B가 아니라 A와 B의 여사건이 배반이래. 그런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있고 했을 때 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하는 건 오케이 이렇게 생겼고, 자, 일단 A와 B의 여사건이 서로 배반이야. 그럼 여기다가 배반? 둘이 사이가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는 거야. 뭘 명시해야 돼? 뭐라고 써야 돼? 교집합이 뭐야? 이렇게 써주는 게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봐봐, 우리가 보통 A와 B의 포함 관계를 생각을 하면 이게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는 어떤 집합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 모양이잖아, 그치? 근데 요거를 가지고 여기서 한번 대입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A 교 B의 역. 자, 그리고 이거 1학년 때 그 집합 배웠던 거 연결돼야 돼요. 링크가 돼야 돼. 자, A 교 B의 역. 어떤 표현이에요, 이거? 1학년 때 집합 배울 때. 그렇지. A 차집합 B에 대한 얘기였지, 그치?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집합 문제를 풀 때 식으로 전개할 때는 교집합의 기호가 들어가야 돼. 교집합이나 합집합. 근데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차집합이 훨씬 더 직관적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문제 나와 있으면 식으로 풀 때는 이렇게 바꿨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간단했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집합이 어려웠어요? 집합 배울 때? 네. 어려웠어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선생님 옛날 사람들이잖아. 옛날 사람들은 집합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 줄 알아? 1학년 수학책 첫 단원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
공부를 해. 나 이제 처음으로 고등학교 갔다. 그러고서 집합을 공부를 해.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단원이 명제였어. 그러면 이제 그 명제 좀 하다가 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래. 그럼 다시 또 집합을 해. 또 조금 하다가 또 다시 또 집합을 해. 이거 어떻게 돼? 반복을 그래서 애들 되게 많이 하는 거야. 1학년 1학기 맨 첫 단원은 뭐예요? 기억나요? 뭐예요? 다항식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그거 여러 번 반복하면 좀 쉬워지는 거죠. 이거 뭐 중학교 거랑 똑같아. 그냥 막 그러면서 공부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집합 제일 쉬운 단원이었어. 근데 요즘은 집합이 단원이 좀 뒤로 갔지. 그래가지고 애들이 집합이 어려워요. 너무 웃기지 않아? 위치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게.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집합 이렇게 1학년 때 뭐 했던 거 얘기하잖아? 그러면 지금 막 수학 어려워하는 친구도 대답을 쭉쭉쭉쭉 다 했어.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그런 걸 기대하고 뭘 물어보면 뭐 했더라? 이러고 서 있어야 돼. 뭐 드보르간의 법칙, 막 분배 법칙, 결합 법칙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전기했던 거 기억 안 나요? 나요. 선생님은 그거 공부할 때 제일 재밌었거든. 쉽잖아. 그랬는데 어쨌든 자 이거요. 그러니까 얘가 A교 B의 여라는 표현 되어 있으면 A 차집합 B예요. 자, 요 그림에서 A 차집합 B, A 빼기 B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반달. 여기 여기 한 입 베어먹은 것 같은 그 남은 거 있잖아, 그지? 요 왼쪽 거 여기 말하는 거지. 근데 여기가 없다는 거야, 얘들아. 근데 지금 이렇게 뭔가 부피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여기 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요걸 만족하는 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렸던 이런 포함 관계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고민이야. 야, 그러면 도대체 A하고 B하고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게 성립하는 걸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걸 보고 바로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해보시면 돼요. 뭘 해봐요? A와 B가 가질 수 있는 포함 관계를 다 그려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보편적이고 그냥 노멀한 버전이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가능하죠. 기억나? 포함관계. 이런 게 있다면 또 어떤 것도 포함관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치. B가 써? A가 바뀌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또 이런 거 생각할 때 선생님 이거 A랑 B랑 같아요. 이런 것도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얘는 이 양쪽 포함관계에 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굳이 언급을 해도 되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것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배반 뭐 이런 것도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4가지 아니면 뭐 크게 봐서 5가지 이게 A와 B가 가질 수 있는 포함관계 전체 버전이에요. 그럼 이 중에 이런 게 되는 거를 얼른 찾는 거야, 얘들아. 아까 여기 1번은 안 됐어. 자, 2번 한번 볼까? 아까 뭐다? A에서 B를 빼는 거다 그랬지, 그치? 그럼 A에서 B 겹쳐있는 걸 쏙 다 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들아? 없어요. 이거 지금 이게 맞는 거야? 요거. 얘는 어디를 말해? A 빼기 B 하면? B를 빼고 나머지. 그렇지, 여기 둘레. 약간 도넛, 튜브 모양. 여기 말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A에서 B를 빼면 그냥 A 그 자체가 남아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어떤 모양이다? 요거야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요렇게 됐다는 거구나. 이거 괜히 동그라미 또 쳐도 될까? A가 B에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우리가 딱 써놓고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그럼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야? 자, 그러면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저기 알려준 정보를 다시 한번 읽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A교 B가 5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괜히 동그라미 그렸어. 다시 지울게. 이거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된 상황이었죠. 나머지 지워버릴까? 이게 되게 특수한 상황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했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야? A 그 자체. 그지? 이렇게. 이걸 얘기해 준 거야. 와, 이걸 알려준다고? 엄청난데? 자, 왜 엄청나? 그 다음 게 또 물려있어. 얘랑 PB랑 B의 확률이랑 더한 게 10분의 7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5분의 1이란 얘기인 거지, 그치 얘들아? 네. 그러면 너희들은 PB를 구해버릴 수가 있지. PB 어떻게 돼? 10분의 7에서 얘가 10분의 2니까 넘기면 얼마야? 10분의 5. 약분해가지고 머릿속에 2분의 1 생각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 그리고 이제 구할 걸로 가서 볼게.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P
A역 교비야. 근데 우리는 알아. 저 벤 다이어그램 색칠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뒤집어 색칠하면 큰일 안 나지, 그지? 네. 상관없어. 비교 A여야. 네. 비교 A. 오, 그럼 이거 뭐 말하는 거야? B 빼기 A. 왜?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이게 편하거든. 자, 그럼 볼게. B 빼기 A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지금 저 특수한 상황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어디야, 어디? 테두리. 또 나. 튜브 여기 말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저 확률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죠? B에서 A 거 쏙 빼버리면 그냥 나오는 거죠. 끝이죠. 그래서 B가 아까 누구였냐면 10분의 5에서 누구를 빼요? 10분의 2를 빼는 거죠. 그쵸? 그래서 10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죠. 또 통분을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다시 불려가지고 푸시면 되고, 뭐 선생님처럼 통분 안 해놓으면 조금 편하게 풀릴 수 있고 그런 거죠. 어서 오세요. 왜 늦게 오세요? 10분 이상 늦으면 결과 처리예요? 네. 아닌가? 5분 이상인가? 그 기준이 얼마나? 5분? 자, 와,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할 때 이거나 그 다음에 요거 1 확률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우아하게 풀어보면 얘를 A 사건이라고 지칭을 해주고 얘를 B 사건이라고 지칭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확률을 구하고 있으니까 뭘 구하는데 A 이거나 B 사건이야. 그럼 여기서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A 합 B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됩니까? 네. 준이야. 안 돼. 선생님이 집에 가고 싶은 것처럼 너도 잠을 자고 싶어서 이렇게 딱 기대고 있으면 자겠다는데 진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요. 얘는 어떻게 구할 거다? 그래.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알지 이렇게. 만약에 뭐 이게 없으면 안 빼면 되는 거고 있으면 빼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근데 그냥 읽었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왜? 괜히 절대값 붙어 있어가지고 괜히 쫄려. 근데 이런 거 쫄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A랑 B에 숫자가 무한히 아무거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 네, 1에서 6. 주사위에서 시작된 숫자거든. 자연수 1부터 6까지. 그니까 이거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하나씩 그냥 때려 넣는 걸로도 풀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제 절대값이 있으니까 괜히 쫄려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지. 또 어쨌든 나는 요걸 생각하면서 일단 A 사건을 생각하는데, 아니 이거 근데 B 사건이 훨씬 쉽지. B 사건 먼저 해볼까? 네. B 사건 그러면 B는 같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그건 뭐 말하는 거야? 1, 그 다음에 2, 맞아. 그 다음에 3, 이게 다 쓸 필요 없네. 되게 성실한데. 5, 그 다음에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경우의 수 구하는 건 아니고 확률 구하고 있는 거니까 전체에서 6가지가 된다는 건 지금 알고 있는 거지. 전체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그쵸. 주사위 2개를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거 A, 두 번째 나온 거 B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나올 수 있는 숫자 6개, 두 번째에 나올 수 있는 숫자 6개. 그럼 66에 3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괜히 약분해 놓으면 본인만 피곤해요. 일단 두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나 뭐 해야 돼? A의 상황을 생각을 해. 선생님 그럼 이거를요 1부터 다 넣어보라고요? 1 넣고 되는 거 찾고 이렇게. 자, 근데 얘도 좀 요령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좀 어떤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냐. 지금 크게 여기다 썼는데, 지금 얘는 뭔가 2개가 더해져서 2를 만들어요. 근데 잘 보면 얘가 절대값 포장이 되어 있지. 그럼 확실한 거. 여기 -5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없다? 그런 거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 나올 수 있는 이 절대값 요거 한 포장지, 요거 한 묶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작은 값. 그렇지. 0 생각했으면 이제 끝났어. 그럼 봐봐. 얘가 0일 때 여기가 얼마면 되겠어? 2면 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뭐일 수도 있어? 1일 때. 얘가 뭐일 수도 있어? 1. 세 번째. 얘는 뭐가 돼? 2. 얘는 0. 이렇게 해주면 훨씬 내가 잘 구할 수 있는 거지. 빠짐없이. 자, 그럼 이게 0이 나왔다는 건 찐으로 A가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A가 뭐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3 나왔다는 얘기야. 여기가 2가 나왔다는 건 얘가 진짜 찐으로 2가 나왔을 수도 있고 뭐가 나왔을 수도 있어? 그치, 마인데 절대값 뚫고 나오다 보니까 지금 2로 나온 거지, 그치? 그럼 요 뒤가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지겠다, 그치? 그럼 이게 그냥 2여야 돼. 그럼 B가 뭐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로 만약에 나오는 거 생각해. 그럼 뭐겠어? 잘했어. 끝났네, 이렇게. 잘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1로 만들어야 돼. 찐으로 1이었을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마일이었을 수도 있어. 일단 찐으로 1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찐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튀어나와가지고 1이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땐 A가 뭐가 돼요? 2. 근데 이렇게 시작했는데 뒤에도 마찬가지로 1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찐으로 1이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지. 찐으로 1이었다면 그때는 뭐겠어? 4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에 4가 붙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진짜 1이었을 때 1이었을 수도 있고 1이었을 때 마이너스 1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인데 1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약에 포장을 하면 옆에다 얼른 4로 시작하는 거랑 2로 시작하는 거 한 번 더 써주면 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뭐 해야 돼? 여기 뒤가 찐으로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일이 나오는 상황 생각하는 거죠. 뭐예요? 사실 이 앞에 했어요. 이렇게 써주면 되죠. 얘가 네 가지 경우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하고 0이 나와야 돼요. 세 번째 여기거든. 2하고 0이 나와야 돼요. 여기 2가 나왔다는 건 진짜 2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 A에 뭐 들어가? 5.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였어. 그럼 뭐 들어가요? 1. 근데 뒤를 얼마로 만드는 거야? 0. 근데 0은 마영이나 뿔영이나 의미 없지. 0이지? 그러니까 뒤가 뭐가 되는 거야? 3, 4. 이렇게. 그러니까 0이 있는 부분 때문에 요건 2개고 얘는 둘 다 2가지씩 나눠지니까 총 4가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요 A에 대한 사건의 확률도 36분의 똑같아. 그래서 원래 36분에서 길게 이렇게 한 번 써도 돼. 36가지는 똑같은데 그 중에 이런 가지수가 있는 거야. 이게 총 몇 가지인지?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2개를 더 할 거야 했는데 뒤에 이제 빠져줘야 되는 게 있어요. 혹시 내가 구한 것 중에 B팀에서 구한 게 같이 들어있다면 걔는 좀 빼줘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빠져요? 누가 빠져요? 어디 있어요? 어디 보자.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고요. 혹시 또 있어요? 선생님 눈이 침침. 이렇게. 그럼 여기서 누가 빠지는 거야? 요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쓸 때 그냥 이렇게 36분에 한 번에 쓰고 8 더하기 6 빼기 이렇게 써도 되고, 그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이 있다고 막 놀래고 그러지 말아라. 일단 정 안 되면 얘네들은 A하고 B에다가 1부터 6까지 다 바꿔가면서 넣어도 기껏해야 36까지밖에 안 된다,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숫자를 세는 방법, 뭐 1부터 잘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나눠서, 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저런 문제를 봤을 때 잘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많이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배운 걸 또 그러니까 한 걸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잖아.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우리 애들도 익숙할 것 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은 사실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지? 선생님 호주에서 수업을 보고 왔잖아. 거기는 진짜 웃겨. 계산기를 다 있어. 계산기가 모든 자리에 다 있고, 심지어 걔네들의 수능이 있거든? 그 수능을 볼 때도 계산기 있게 푸는 시험지 하고
업계 푸는 시험지가 이렇게 여러 장씩 같이 있어서 있게 보는 거 할 때는 계산기 꺼내놓고 계산기 이용해서 풀고 없는 거는 진짜 그냥 손으로 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걔네가 계산기 어마어마한 막 공학용 계산기를 쓰거든? 그러면은 수능 문제 풀 때 진짜 어려운 걸 거기다가 이렇게 때려 넣기도 해. 우리 너네 막 조립제법 써가지고 막 근 찾고 뭐 하고 막 할 거 아니야. 걔네 그런 거 이제 이용하기도 하는데 뭐도 이용하는 줄 알아? 선생님 진짜 충격 먹었어. 너네 안 배워서 모를 거야. 행렬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행렬에 곱셈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3, 8에 24 더하기 4, 9, 30 요걸 해야 돼. 얘를 이렇게 되게 충격받았어. 처음. 심지어 이것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계산기? 이미 만약에 계산기를 쓸 수 있는 수업의 환경이었다면 너네는 아마 계산기 공부도 해갖고 올 거야. 선행하는 친구들은 빨리 쳐. 나중에 세무사 시험 보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세무사, 회계사 이쪽은 시험 볼 때 계산기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문제를 많이 풀기 위해서 오른손으로는 글씨를 쓰고 왼손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연습을 해서 여러분 시험 봐요. 우리나라는 그래. 근데 여기 3 곱하기 8 더하기 선생님 되게 깜짝 놀랐어. 여기는 계산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용납할 수 없는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되게 어려운 걸 되게 빨리 배우고 있거든 사실은. 선생님 좀 양심에 찔려가지고 얘기해본 거야. 심지어 교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교과서는 얘들아 스낵면이야 막 이래가면서 말이야. 우리는 불닭볶음면까지 가야 돼 막 이래가면서. 그지? 자, 3번. 그래서 실제로 그 있어요. 여러분의 유튜브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떠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브이로그 알고리즘이 잘 뜨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터디 위드미 뭐 이런 브이로그도 좋아하고 뭐 공무원이나 임용고시생 아니면 CPA 그 뭐 회계사, 뭐 세무사, 뭐 변리사 이런 분들의 공부하는 영상도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댓글에 그런 게 달려있죠. 막 이렇게 합격한 사람 합격수기 이런 거 올리는 거 보면 혹시 계산기는 왼손으로 쓰셨나요? 오른손으로 쓰셨나요? 되게 질문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는 시간을 좀 더 아끼기 위해서 왼손 연습을 해서 왼손을 사용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요 저는 좀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게 차라리 더 불편한 것 같아서 전 그냥 오른손으로 글씨 쓰고 계산기도 두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봐야 뭐 선생님 알고리즘이 또 그 다음 뜨는 거 뭐 뜨더라? 요즘 그거 입시 그다음에 구모 끝나고는 이제 구모 해설이나 관련된 막 그 썰들 푸는 거 쫙 한번 뜨고 선생님은 그런 거 떠요. 지금 근데 정작 여러분들 거는 그런 공부에 관련된 거 하나도 안 뜨는 거 아니야? 나 한번 켜봐. 한번 켜봐. 뭐 떠있니? 뭐 떠있어? 아니 뭐 불편한 내용 있으면 안 보여줘도 돼. 뭘 배고팠어 어제? 뭐 이렇게 먹방이 많아? 뭐 이렇게 많아 먹방이? 요거 떴어 너도? 너무 웃기다. 내 거랑 많이 틀리지 않아. 엄청 틀리진 않아. 재밌구니까. 옛날에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거 보여주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안 보여주는 친구도 있는데 이 정도면 아주 건전한 편에 속하죠.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지? 다크 모드 이런 걸로 따로 들어가서 이렇게 프라이빗 모드로 들어가서 혹시 이런 거 검사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 야 문제가 길다. 하자. 4다 나한다. 죄송합니다. 자 주머니에 1이 적힌 흰공 1개, 2가 적힌 흰공 1개 보이죠? 그 다음에 1이 적힌 흰공 검정공 1개, 2가 적힌 거 3개.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준 거야. 이 그림 설명. 그 다음에 몇 개 꺼내자? 3개 꺼내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뭔가 사건을 설명하는데 흰 공 1개, 검은 공 2개인 사건을 A 딱 지칭을 해줬네. 우와, 이건 뭐야?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를 모두 곱한 값이 8인 사건의 비. 네. 개수를 얘기할 거면 개수만 얘기하든지. 근데 거기다가 다른 지금 사건은 그 값으로 또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뭐 별거 없어요 하면 돼요. 자, A 정리합시다. 어떻게 나온 거? 신 1개, 그 다음에 검 2개. 이렇게 검 2개라고 쓸까? 이게 A. 자, B는 뭐라고 쓸게요? 여기다 또 한글로 3개를 곱한 게 이렇게 쓰면은 매력 떨어져, 그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1개, 오케이, 이렇게 써야지. 그지?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이기 때문에 A 사건의 확률, B 사건의 확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겹치게 생 거 있는지 체크를 하러 가겠죠. 자, 그러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저 A는 그래도 색깔 얘기만 하는 거니까 좀 간단해. 흰색에서 하나, 검은색 2개 뽑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진짜 그야말로 흰색에서 하나 뽑으면 돼요. 지금 흰색이 몇 개인데? 근데 그 중에 하나 뽑는 거죠. 붓을 어떻게 뽑아요? C로 뽑겠죠. 자, 검은색 2개예요. 자, 그럼 검은색 지금 원래 몇 개인데요? 4개. 근데 그 중에 몇 개 뽑아요? 2개 뽑아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순서 있게 뽑는 거 없는 거 어떻게 뽑는 거야? 그냥 뽑아 놓는 거야. 그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동시에 같이 뽑혀야 돼. 이렇게 연결한 게 A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아직 확률도 아니야.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필요해.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생각해. 야, 씨, 어떻게 곱해야 8 나오냐. 그런 게 종류가 뭐가 많을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공에 적혀있는 수가 1 아니면 2예요. 그죠? 1 아니면 2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되는 거 3개나 곱해가지고 8을 만들어야 돼. 예, 끝났어요. 2. 그러면 2가 3개를 뽑혀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좀 고민할 법한가? 여러분 어떻게 뽑으면 돼요? 2가 몇 개니까? 그러니까 왼쪽 거는 색깔 제약이 있는 거고 오른쪽은 색깔은 안 보고 그냥 숫자만 보는 거야. 그럼 2가 몇 개인데? 4개. 4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3개 뽑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 전체 경우에서 셀 건데 전체는 이 주머니에서 그냥 공 3개 꺼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 주머니의 공 개수 몇 개예요? 6개 맞아요? 6개 중에 자 우리 몇 개 꺼낸다? 3개 꺼낸다. 자 어떻게 꺼내겠어? 당연히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으면 이제 곤란해. 이제는 자연스러워야 돼. 나와야 돼. 이렇게 되고 앞에서 요거 한 거 더해지는 거죠. 그쵸? 얘 몇 개예요? 이게 4, 3, 12, 6. 6이 맞아요? 이렇게. 얘는 뭐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뺄 수 있나? 생각하는 거죠. 뺄 게 있나? 네. 어떤 거예요? 2, 2를 뽑는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2개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흰 거 하나, 검은 거 2개. 그러니까 2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흰 거 하나, 검은 거 2개야. 흰 거 하나 하니까 그냥 이미 얘 혼자밖에 없지. 얘 온리 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 고를 것도 없어. 그냥 한 가지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서만 몇 개를 골라오면 돼? 2개를 골라오는 거. 그럼 여기가 몇 개인데? 3개. 3개 중에 몇 개를 고르자? 2개를 고르자. 얘가 바로 겹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났죠. 네. 63 계산하면 12, 20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문제가 길었다. 걔를 정리해서 써주자. 그리고 하나씩 차근차근 A 찾고 B 찾고 겹치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을 해서 찾아내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3번 잘 풀었고요. 이제 4번 풀어. 속이 쓰리네. 점심 뭐 나올까?
시우야. 시우. 민성이한테 언제 일어날 거냐고 좀 물어보러. 민성이 얼마나 웃긴 줄 알아? 내가 큰 소리로 맞아 아니야 그러면 눈 감은 채로 오게. 너 어떻게 그거 안 틀리고 대꾸하냐? 듣고 있었어?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면서 선생님 이거야 아니야 아니래. 안 틀리게 대답을 잘하더라. 정신 차리세요. 자 4번 봅시다. 흰색 5개, 검은색 9개? 9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임의로 몇 개를 꺼내겠다? 3개를 꺼내겠다. 그런데 꺼낸 3개의 마스크 중에서 아하 적어도 1개가 흰색 마스크일 확률. 그러면 적어도 1개니까 최소 1개니까 1개는 있어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뽑는 게 3개까지니까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원래는 어떻게 풀어? 1개 뽑히는 경우, 2개 뽑히는 경우, 3개 뽑히는 경우 3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면 돼. 이렇게 풀었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 그지? 자 그런데 우리는 안다는 거야. 어떤 걸 알아? 그렇죠. 거꾸로 푸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아는 거죠. 어떻게 거꾸로야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흰색 마스크가 몇 개인 경우? 1개가 뽑히는 경우를 빼주면 나머지는 반드시 1개 이상은 들어있을 거라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6건의 확률 이용할 거지 그치? 선생님이 메모 해놓으라고 했지? 아직 안 했어? 자 뭐 해놓으라 했어? 나 이거 이렇게 풀 거야. 체크해놓고 시작하라 그랬지 그치? 나 전체에서 뺄 거야. 이렇게 표시해놓고 시작하라고 했어. 자 그럼 이제 하러 갑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내가 이거에 반대되는 말은 흰색 마스크 1개 뽑는 요 생각을 하겠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마스크가 총 몇 개예요? 기계 맞네. 몇 개? 14개. 그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야? 3개를 뽑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자 근데 나는 흰색 1개 뽑아. 그럼 이거 다시 말하면 뭐만 뽑은겨? 검은색만. 그럼 검은색이 몇 개 있어? 9개에서 그럼 나 몇 개 뽑으면 돼? 그렇죠. 3개 뽑는. 이게 흰색 1개의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1에서 빼겠죠. 이런 거 계산할 때, 요거 계산할 때, 이거 1에서 뺄 건데, 이거 계산할 때, 원래는 밑에 3, 2, 1, 여기도 3, 2, 1, 원래 이렇게 있지? 그치? 너 어차피 약분될 거 알지, 그치? 네. 그러니까 안 써도 돼. 그렇게 하고, 여기 14, 12가 있고, 위에는 누가 있겠어? 9, 8, 7. 약분을 잘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괜히 한번 쓴 거야, 알겠지? 무조건 계산부터 하지 말고 약분을 잘 해주세요. 그러면 저 지금 1 빼기 13분의 3이 나와서 최종 답은 13분의 10 나오죠? 잘했죠? 자 이제 5번. 그림이 있어. 와. 선생님, 지금 시험 범위 진도 다 끝나서 그 지금 못 나가요? 조건 보는 건가요? 아니요? 아닌가 나가야 되나? 양병수님 나가신대? 몰라? 근데 우리 앞에 그 도전 문제 안 푼 거 있어가지고 그거 풀고 싶어 사실은. 아 칠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한번 날라갔어요.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뭐 잘못했나? 교목 자세히 필이 이상한가? 검은 걸 가까이 하니 검어진다. 당시 이 칠판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조금씩이가 선생님을 까네. 네? 아니요. 그지? 아니요. 심지어 어려운 말 써가면서 깠어요. 뭐라고 했어? 금묵자욱이라고 들어봤어, 너네? 선생님 보고 일어나 빨리 일어나. 나 지금 잘 됐다 그러고 내가 맨날 그러니까 너네가 조용하다고 잘됐다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이 제일 가까이 시커먼 옷 입고 왔는데 아니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저기 바자석어 쓰는 애 만났네. 제주로 가죠.
일어나. 그러지 마세요. 나는 선생님이 그렇게 놀아주면 제일 좋아.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로 하나씩 적혀있는 주머니. 오케이. 자, 근데 몇 장 꺼내기 한다? 3장 꺼내기 한다. 자, 여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거나 7 이상일 확률을 찾으래. 야, 이거는 뭐라고 찾는 게 좋을까? 일단 4 이하 이거나니까 4 이하가 뭐예요? 이거지. 이거나. 7 이상이면 뭐예요? 어디까지 있어요? 10까지 있어요? 요렇게 되는 거 찾는 거죠. 이 말을 더 풀어드리면 이거예요. 세 자연수를 꺼낼 건데 제일 작은 수가 1인 경우, 제일 작은 수가 2인 경우, 제일 작은 수가 3인 경우, 제일 작은 수가 4인 경우, 제일 작은 수가 7인 경우, 제일 작은 수가 8인 경우, 제일 작은 수가 9인 경우, 제일 작은 수가 10인 경우는 아무도 없겠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해가지고 걔네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케이스 분류해서 구한 다음에 싹 더해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다는 게 느껴지죠? 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낫겠다? 네, 뭐가 낫겠다? 지금 이 사이에 빈 숫자는 누구예요? 네, 5와 6이에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버린다? 나 뺄게요. 어떤 걸 빼야 되냐면 5가 제일 작은 수가 나온 거랑 6이 제일 작은 수가 나온 거를 더해서 1에서 빼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동시에 3장을 꺼낼 건데 제일 작은 수가 5여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뽑으란 얘기예요? 제일 작은 수가 5여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뽑아요? 사실상 5 밑에 거 뽑으면 안 돼요. 야, 5는 뽑아야 돼 말아야 돼? 이미 뽑혀 있는 거야. 실컷 뽑았는데 5가 제일 작아야 되는데 5 빼놓고 뽑으면 안 돼. 그래서 5는 사실상 뽑혀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어디서 뽑아야 돼요? 6, 7, 8, 9, 10에서 몇 장을 뽑아야 돼요? 2장. 네. 끝났죠. 그러면은 5장의 후보 중에서 몇 장 뽑는 거야? 2장을 뽑는 요거죠. 자, 내가 뽑은 3장 중에 6이 제일 작아야 돼. 그러면 이때는 6 뽑아야 돼 말아야 돼? 이미 뽑혀 있죠. 그죠? 얘 빼놓고 하면 안 되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뽑을 수 있는 거 7, 8, 9, 10에서만 몇 장을 뽑아야 돼요? 2장 뽑는 거죠. 4장 중에 2장. 그리고 얘는 되게 당연하게 5를 제일 작은 걸 뽑은 걸로 생각하고 세팅하는 거고 얘를 6을 제일 작은 거 뽑고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겹칠 수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배반이에요. 뭐 그런 걸 뭐 얘는 배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는 쓰진 않지만 우리 벌써 알아. 이건 겹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야. 그냥 나에 나눠져 있어. 케이스 분류해서.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할 거야? 1에서 뺄 거야. 누구를 뺄 거야? 자, 얘를 뺄 거야. 5C랑 4C가 이렇게 더해진 걸 빼겠죠. 전체 경우에서는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렇죠. 10장에서 우리 몇 장 빼는 작업하고 있었냐면 3장 빼는 작업하고 있었어요. 저 뒤에 거 계산만 차분하게 제발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 6번 되게 재밌는데 남은 시간 손 한번 대세요. 문제 6번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풀 거예요.